선배님도 저한테도 눈이 되게 이렇게 묘하다라고 하셨지만 저도 선배님 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제가 집중할 수 있게 제 눈에 이 에너지를 쏴주시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전 리액션을 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뭘 이렇게 고민해서 뭘 했다기보다 선배님의 에너지 받아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재밌게 했던 덕분이죠. 네. 근데 진짜 박효주 배우님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봤지만 이번은 감독님이 표정을 진짜 많이 살핀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배우의 표정을 정말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서 이 사람의 표정에서 내면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카메라가 부담스럽기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설정이 뭔가 이렇게 꾸미지 않은 그런 모습들, 모든 것들을 좀 약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 푸석한 그런 느낌까지 가게 하는 이 현우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차성원 배우가 눈빛 얘기한 것만큼이나 또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 캐릭터를 구상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아까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눈빛 그게 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번에 작업할 때 진짜 그냥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냥 어설프게 감히 그녀의 심정을 연기한다고 사실 짐작도 못하겠고 약간 조금 담대하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하고도 어떤 이제 저희 이제 제작팀에서 되게 큰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스토리의 그 흐름에 맞게끔 스케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사실 영화 작업상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최대한 건들지 않게끔 그 흐름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딱 내려놓고 이사기를 만나기 전까지의 현우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라고 그 정도만 좀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작품만큼 이렇게 딱 뭔가 만들지 않고 내려놓고 현우가 그랬듯이 저 또한 상대 배우들의 힘을 되게 많이 얻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줄기가 사실 석호였고요. 네, 남편이 주는 어떤 영향들 또 저 배우로서 저로서 이제 민재 선배님을 만나서 얻는 어떤 시너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촬영을 하루하루 더하면서 쌓여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보통 촬영 끝나면 이제 자는데 그게 아니라 촬영하는 내내는 그거를 쌓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배우들이 그 깊게 파기 전까지 이 영화의 전반부는 감독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연출적인 그런 그 장치들이 공포 영화에서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요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가져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계속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익히 굉장히 알고 있는 원초적인 공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시력이 거의 이제 없어져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보이는 이런 것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화면에 계속 구현을 하고 관객들한테는 그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닿게 만들어야 되는 장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나온 공포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또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감독님의 방식으로 해석하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톤으로 가져가고 싶으셨는지. 사실 이게 이제 공포 영화고 공포 영화는 무서워야 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그래서 사실 촬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무섭게 찍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은 확실히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강박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근데 제가 이제 공포 영화를 봤을 때 그 되게 순간 깜짝 놀라서 뭐 극장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 공포는 사실 좀 오래 가지 않는다라 그거는 정말 재미있긴 한데 팝콘 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 공포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오래가는 공포는 아닌데 제가 좀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식의 공포를 관객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소리 지르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집에 갔을 때 어떤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다시 되짚어 봤을 때 좀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영화 찍을 때 막 이삭이 보이는 한별이를 어떻게 하면은 더 막 공포스러운 분장으로 놀래켜야겠다라는 것보다 그 인물들의 대화나 그 감정 눈빛을 통해서 그게 더 사실 그 관계 안에서의 공포가 좀 관객들한테 나중에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으로 가는 게 저희 영화의 좀 다른 점이고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네. 찍으면서. 네. 근데 전체적인 톤 안에서는 배우들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공포 장면들을 수행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삭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사실 저 그 장면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검은 물 밑에서 이런 영화들이 연상이 됐는데 손을 잡은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설정 자체는 연기를 하실 때도 굉장히 그 섬찟함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무서웠던 장면으로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촬영하면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 현우는 어떤 꿈의 망상 중에 하나.